출산하러 갔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여행 중이었다. 진통이 시작됐는데 남편 전화는 꺼져 있고 SNS를 확인해 보니 다른 여자와 커플링 목걸이를 끼고 제주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산부인과 침대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한 여성이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에 겪은 믿을 수 없는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반전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빨리 시작된 진통. 새벽 3시 30분.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어요. 임신 후기라 소화불량도 자주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분 간격으로 통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설마 벌써? 임신 37주 차였어요. 예정일보다 3주나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처자이라 진통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산전 교육에서 들었던 것과 너무 비슷했어요. 규칙적인 간격, 점점 강해지는 통증, 그리고 허리까지 당기는 느낌. 남편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옆을 보니 남편이 없었어요. 분명 어젯밤에는 옆에서 잤는데.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서 불러봤습니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어요. 급한 출장이 생겼어. 이틀 후에 돌아올게. 몸조리 잘하고 있어. 출장?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한마디 없었는데요. 게다가 제 예정일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출장을 간다고요? 황당했지만 일단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8분 간격으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손을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어디야? 빨리 와.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진통은 이제 5분 간격으로 줄어들었어요. 산전교육에서 5분 간격이 되면 병원에 가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불러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택시 안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택시기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시며 괜찮으세요? 빨리 가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우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리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아보니 정말 진진통이 맞았어요. 자궁경부가 4cm나 열려 있었거든요. 간호사님이 지금 입원하셔야겠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출장 중인데 연락이 안 되네요. 간호사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출장을 가셨다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분만실로 옮겨진 후에도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에 10번씩은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여보, 지금 병원이야. 진통 중이야. 제발 전화 받아. 아기가 나오려고 해. 빨리 와줘.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일 때문이라도 항상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더욱 심해졌고 외로움과 불안감은 배가 되었어요. 주변에는 남편들이 아내 손을 잡고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어떤 남편은 아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어떤 남편은 힘내, 당신이 최고야라고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내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 정말 출장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 간호사님이 보호자 연락은 됐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아직이요. 라고 대답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오전 8시가 되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 소식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출장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아무리 급한 출장이라고 해도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가면서 연락도 제대로 안 하다니. 게다가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오전 10시. 진통이 시작된 지 6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자궁경부가 8cm까지 열렸다고 했어요. 곧 아기가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연락이 안 됐어요. 이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걱정보다는 분노가 앞섰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임신한 아내가 연락하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간호사님이 정말 연락이 안 되시나요?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뭔가 더 창피해졌어요. 시댁은 지방이고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간호사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출산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분이 꼭 와야 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출산은 정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전화를 걸어봤어요. 30번, 40번, 50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출장이 맞나?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남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진통 중이라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남편 출장 간 거 아세요? 그런데 대답이 이상했어요. 출장이요? 무슨 출장 말씀이세요? 어제 회사에서 만났는데 출장 얘기는 없었는데요. 뭐라고요? 출장이 없다고요? 그럼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진통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동료가 다시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연락이 안 되신다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이제 정말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침대 위에서 혼란에 빠지다. 이제 힘을 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 정말 출장이 아니라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님들이 격려해 주셨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갑자기 출장을 간다. 그것도 회사에서는 모르는 출장을. 게다가 연락도 전혀 안 되고. 나왔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잠시나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구나.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상하게 슬퍼졌어요. 이 소중한 순간을 남편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지만 왠지 공허했어요. 이런 순간에 남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간호사님이 아기 아버지한테 연락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꼭 알려드려야죠. 계속 연락해보세요. 맞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이상해도 이 소식만큼은 꼭 전해야 해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건강한 아들이야. 3.2kg. 너를 닮아서 정말 잘생겼어. 제발 연락해. 하지만 여전히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SNS에 올라온 여행 사진. 병실로 옮겨진 후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남편 걱정이 됐어요. 정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SNS를 확인해 봤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 올린 게 있을까 해서요.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2시간 전에 올라온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요. 첫 번째 사진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셀카. 제주도 여행 시작. 이라는 멘트와 함께. 그런데 옆에 여자가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이 같은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플 음료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죠 이게? 출장이라고 해놓고 제주도 여행이라고요? 그것도 다른 여자랑?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더 자세히 봤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태그를 확인해 보니 러블리제니 28이라는 계정이었어요. 그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도 똑같은 사진들을 올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오빠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이라는 멘트와 함께요. 오빠라고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고요? 스토리도 확인해 봤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스토리들이 있었거든요. 제주도 맛집 투어 중. 오빠가 사준 커플링. 바다가 너무 예뻐요. 커플링이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커플링을 사줬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 것 같았어요. 악몽 말이에요. 아기가 방금 태어났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커플링을 사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편과 낯선 여성의 다정한 모습. 더 자세히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다정했거든요. 한 사진에서는 남편이 여자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어요. 커플 목걸이였어요. 남편도 똑같은 걸 차고 있었고요. 다른 사진에서는 둘이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정말 로맨틱한 사진이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촛불 디너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의 입에 음식을 떠먹여주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출장이라고요? 댓글들도 봤어요. 우와, 너무 달달해 보여. 언제 결혼해? 부러워 죽겠어. 오빠 진짜 잘생겼다. 결혼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와 말이에요. 그것도 방금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그 여자의 다른 게시물들도 봤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빠와 처음 만난 날. 오빠가 사준 선물. 매일매일이 행복해. 드디어 여행까지. 한 달 전부터라고요? 그럼 제가 임신 8개월일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베고 힘들어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아기가 깼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 모유 수유를 해야 했죠. 아기를 보니 남편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도 코도 입술도 모든 게 남편을 빼닮았어요. 그런 아기를 보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커플링까지 사면서요? 친구에게 긴급 연락.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친구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이는 제 대학 친구로 결혼 후에도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어요. 미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울고 있어? 아기가 태어났어. 뭐? 벌써? 축하해. 그런데 왜 울어? 기쁜 일 아니야? 우리 남편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야, 진정해. 무슨 일인데? 지금 병원이야?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제주도 가 있어. 뭐라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너 지금 혼자야? 출산을 혼자 했다고? 응.
남편은 출장이라고 해놓고 SNS 보니까 다른 여자랑 제주도 여행 중이야. 커플링도 사주고 한 달 전부터 만나온 것 같아. 그 미친놈이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바로 갈게. 미정이가 화를 내줘서 고마웠어요. 지금 제 편에 서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30분 후에 미정이가 달려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아가다. 정말 예쁘다.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곧바로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남편한테 연락은 해봤어? 계속 하고 있는데 받지 않아. 문자도 안 읽어. 그 SNS 사진들 나도 보여줘. 미정이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미정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바람이네. 그것도 제대로 된. 한 달 전부터라면서? 너 임신 8개월 때부터 바람 핀 거야? 그런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임신한 아내 둬 놓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아이 낳는 날에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 미정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저보다 더 화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봐. 내가 받게. 미정이가 제 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 보내자. 아기 사진이랑 함께. 아기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는 아내. 밤이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12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미정이는 집에 가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평화롭게 잠든 얼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문자랑 통화 기록이 몇십 개씩 쌓여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다른 여자와의 여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아빠를 잘못 선택했나 봐.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 이런 아버지를 만들어준 게 정말 미안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병실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아기를 보며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요. 왜 우리는 저럴 수 없는 걸까요? 왜 제 남편은 적이 없는 걸까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남편의 SNS에는 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침대에 하트 모양으로 장미꽃잎이 뿌려져 있고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신혼여행 같은 분위기였어요. 첫날 밤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라는 멘트까지 있었어요. 첫날 밤이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첫날 밤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것도 제가 아이를 낳은 바로 그날에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가 없어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기와 단둘이요. 퇴원 후 남편과 대면. 3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미정이가 데리러 와줬어요. 남편 연락됐어? 아직 안 와. 근데 어젯밤에 제주도에서 돌아온 것 같아. SNS에 아쉬운 여행 끝이라고 올렸거든. 진짜 뻔뻔하네. 집에 가서 한판 붙어야겠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있다는 뜻이었죠. 미정이가 내가 같이 들어갈까? 라고 했지만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고마워, 미정아.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제가 들어가니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왔어? 아기가 태어났구나. 이게 뭔가요? 태어났구나라고요?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건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3일 전에 태어났어요.
당신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랑 놀고 있을 때 말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걸 안 거죠. 그건, 뭘 그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출장이라고 하더니 제주도 여행이었다고요? 그것도 다른 여자랑?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SNS에 전부 올려놨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거예요? SNS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커플링 사주고 커플 목걸이 사주고 호텔에서 첫날 밤 보내고. 이게 다 뭐예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 부부의 대화 소리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기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내 아이 맞아?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태어난 것 같아서. 갑작스럽다고요? 예정일보다 3주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바람 피우러 간 사이에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남편의 기막힌 해명.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변명을 시작했어요. 알겠어. 다 말할게. 사실은 제니는 내 회사 후배야. 제니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제니인가 봐요. 회사 후배가 왜 오빠라고 불러요? 회사 후배랑 왜 커플링을 사요?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제니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장난이라고요? 연애 경험을 시켜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 몰래 한 달 동안 만나고 아이 낳는 날 제주도 여행까지 간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잖아. 예정일이 3주나 남았는데. 그럼 예정일에 맞춰서 나왔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임신한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장난이에요? 저 혼자 병원에서 애 낳고 있는데 연락도 안 하는 것도 장난이에요?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너무 흥분하지 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여행만 다녀온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SNS에는 온갖 다정한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핸드폰으로 SNS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장난이에요? 목걸이 걸어주는 것도 손잡고 걷는 것도 입에 음식 떠먹여주는 것도 다 장난이라고요? 그건 사진 찍을 때만 그런 거야. 연출한 거지. 연출이라고요? 그럼 호텔 침실에서 찍은 사진도 연출이에요? 첫날 밤이라고 올린 것도 연출이고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한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트 모양 꽃잎 뿌려놓고.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 인정할게. 제니랑 잤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알잖아. 스킨십도 없고 맨날 예민하고. 남자가 어떻게 참고 살아? 지금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한 제 탓이라고요? 임신한 여자가 예민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 아이를 베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나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잖아. 제니는 나를 정말 좋아해줘.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지금 불륜을 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제니가 임신했어. 뭐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요? 법률 상담과 양육권 준비. 임신했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응. 2개월 됐다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고요?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이혼하자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니랑 결혼하려고. 제니 뱃속에도 내 아이가 있잖아.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이 아이도 당신 아이잖아요. 아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양육비는 줄게.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해.
이미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언제 준비한 걸까요? 제가 아이 낳고 있을 때 준비한 건가요? 절대 안 해요. 미쳤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제니를 사랑해.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3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나가세요. 뭐?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여기 내 집이기도 해. 그럼 저희가 나갈게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이 없어서 미정이 집으로 갔어요. 미정이가 상황을 듣더니 정말 화를 냈어요. 완전히 미친놈이네. 이혼은 절대 안 돼.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자. 다음 날 미정이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변호사님이 상황을 들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고 증거도 있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세요. 위자료랑 양육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신생하고 모친이 직접 양육하고 있으니까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양육권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거니까요. 증거 수집을 더 해보세요. SNS 사진들 스크린샷 다 찍어두시고 가능하면 불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추가 증거들도 찾아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남편 노트북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들을 찾았거든요. 오늘도 아내가 잠들고 나서 연락해. 임신한 여자는 정말 보기 싫어. 빨리 이혼하고 싶어. 제니야, 너만 있으면 돼.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혼하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었다니. 더 찾아보니 호텔 예약 내역, 선물 구매 내역들도 있었어요.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주변 가족의 반응과 지지. 시어머니에게도 상황을 알려야 했어요. 아들 며느리 일이니까 알 권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 며느리. 아기 잘 태어났다면서? 축하해. 감사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말도 안 돼.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할 말이 없으셨어요. 이런 일이.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도 정말 화나셨어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거셔서 한 소리 하셨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기 낳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혼하자고. 미쳤니?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정말 실망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놈이 됐을까?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며느리야, 이혼은 하지 마. 그놈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 위자료 똑똑히 받고 양육비도 제대로 받아. 어머니, 손자도 내가 도와서 키울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의 지지가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 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언니는 더 화를 냈어요. 그놈이 미쳤구나.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자. 불륜은 경찰 사건이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변호사랑 잘 상의해. 언니도 당장 서울로 올라와 줬어요. 아기 돌봐주고 법률 상담도 같이 가주고. 친구들도 모두 제 편이었어요. 미정이를 비롯해서 대학 동창들, 직장 동료들. 모두들 남편을 비난했어요. 완전 인간 쓰레기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혼하고 위자료 많이 받아. 주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혼자서도 강해지기 위한 결심.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하기로 했고요.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이미 동거까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아기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또 울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남자와 헤어지는 게 오히려 다행이야. 만약 아기가 없었다면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불륜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아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아기가 저를 구해준 셈이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렸어요. 아기가 좀 크면 복직해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언니도 자주 도와준다고 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아버지보다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아버지보다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죠. 대신 조건대로 위자료랑 양육비 제대로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편이 답장했어요. 알겠어. 고마워. 고맙다고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어쨌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아기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살. 한 달이 지났어요. 아기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밤에 자주 깨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쁘기만 했어요. 이혼 조정도 성사되었어요. 남편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빨리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은 일시불로 받았고 양육비는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새 집도 구했어요. 원룸이지만 아기와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햇빛도 잘 들고 깨끗하고 아기용품들도 새로 샀어요. 아기 침대, 유모차, 아기 옷들. 모든 게 새 출발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불안했거든요. 표정이 이상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아기가 웃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을 때, 젖을 먹으면서 저를 바라볼 때,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친구들이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했어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더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했어요.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바람 피우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남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할지는 의문이에요. 바람둥이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기는 이제 생후 3개월이 되었어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웃음도 많고 건강하고. 가끔 아기를 보면서 생각해요. 아빠 없이 자라도 괜찮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요. 이런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나아. 저는 이 아이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급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기와 저 둘이면 충분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키워줄게, 우리 아가. 아기가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천사 같은 미소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축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그런 남자와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아기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이 작은 천사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고마워, 아가야.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펼쳐나가는 저와 아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적이지 않나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엄마와 아기가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